자, 이번 시간에는 저가전종화 출제 예상 문제, 출제가 좀 예상되는 문제들 한번 가볍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박스형으로 해서 풀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그 뒤에 계산 별표 산식이 나중에 줘가지고 서술형하고 간단히 계산하는 문제가 저가전종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능성 있는 유형 풀로 계산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풀으셔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도 좀 풀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문제 몇 개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다음은 낙엽 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단감이고, 낙엽 피해를 보상하는 품목, 낙엽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 낙엽 피해 시 조사 방법을 서술하시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를 산출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낙엽 피해를 보상하는 품목, 낙엽 피해 품목, 단감 떫은감이죠. 단감 떫은감. 만 낙엽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요. 낙엽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는 광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낙엽 피해 조사 방법을 서술하시오. 요거 밑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산출하는데, 근데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산출할 때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낙엽수 플러스 차기압수 이게 낙엽률이죠. 낙엽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낙엽수 있잖아요. 낙엽수. 이 여기서는 병해충으로 인한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상하지 않는 재로 낙엽이 떨어진 것들은 낙엽수로 안 봐요. 이건 차기압수로 봐요. 차기압수.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달려있는 낙엽들 중에서, 이렇게 낙엽들 중에서 50% 이상 피해를 봐야, 50% 이상 피해를 보면 낙엽수로 봐요. 낙엽수. 그리고 50% 미만 피해를 봤을 때는 이건 낙엽수로 안 봐요. 이건 차겹수로 그대로 봐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자, 요거 보면은, 그러면 여기는 낙엽률 여기 산출해 보면, 낙엽, 이게 떨어진 거 20개 낙엽수네. 요렇게 하고, 병해충은 아니고 50%의 피해 보면 10개 낙엽수네. 요렇게다가 이게 다 40, 50, 60, 90, 100개죠. 다 합치면은 100개. 그러면은 낙엽률은 30%요. 낙엽률은 30%에 따른 인정 피해를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건 했고, 단감 똘비가 했고.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 방법 서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줄 필요는 없어요. 써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좀 축약해서 써주면 돼요. 표본주 관계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의 조사형 2번을 묻고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과지별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하여 2번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 자, 낙엽수는 입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 선정된 표본주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겹수로 구분한다. 요렇게 쭉 써주면 돼요. 여기서 키워드가 표본주 선정하고 2번 묶는 것까지는 뭐 그 큰 문제는 아니고, 동서남북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 있잖아요. 결과지는 과일이 열리는 가지예요. 과일이 열리는 가지. 단감 떫은 감은 신초 1년생 가지에 과일이 열려요. 신초 1년생 가지에. 요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이런 거 꼭 써줘야 해요. 각 과지별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하여 2번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하다.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써줘야 돼요. 낙엽수는 입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 떨어진 자리는 세리. 보상하지 않는 죄로 낙엽수가 된 거 있잖아요. 병해충 등으로. 이런 것들은 차겹수로 구분한다. 이런 걸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쭉 써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낙엽률은 제가 아까 구해줬죠.
이게 여기서 낙엽률은 낙엽수하고 그 다음에 50% 이상 피해 본 거 있잖아요. 요것만 낙엽수로 보고 나머지 다 더해가지고 30%가 나와요. 30은 낙엽률에 따른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는 1.002로 30% 마이너스 0.0014 81. 저기 잔여일수 82, 경과일수 81을 주었으니까 81을 그렇게 해서 하면 19.01%가 나와요. 저기 있는데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 뭐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막 헷갈릴 거예요. 낙엽 피해를 보상하는 제할 때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우박하고 일수는 우박하고 일수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상 안 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이렇게 조사 방법 서술하는 것도 요거 잘 서술해야 돼요. 잘못하면 점수 확 바뀌어요. 여기서 뭐 낙엽률 산출할 때에 요거 50% 이상 EPA 있잖아. 요번에 신규 교재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으니까 요런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잘 써줘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써나가면 시험 시간에 점수 다 못 받으는 것도 꽤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보죠. 질문이 가을 동상의 정의, 보상 조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다음 자를 참여한 착과피해 구성률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0월 20일 가을 동상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피해가 60% 발생했고 잔여일 수는 15일이다. 착과피해 구성을 줍니까? 50% 피해 20개, 100% 피해 30개, 병해줄 과실이 10개, 정상 과실이 40개 나옵니다. 40개. 자, 여기서 착과피해인데 여러분들 이제 가을 동상이 있잖아요. 적과전 종합에서 입하고 입하고 과실을 보상해요. 과실을 단감 떫은감에서 단감하고 떫은감은 가을 동상에는 입하고 과실을 보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좀 헷갈리는 것이 입은 10월 31일까지 피해가 발생을 해야 돼. 12월 10일까지. 이걸 좀 각양각색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사고가 발생해야 되고 발생하고 이 잔여일수 있잖아요. 잔여일수는 11월 15일까지 계산해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20일 날 사고가 났으면은 11일이다. 15일이니까 26일을 보상해 준 거예요. 입이 10월 31일 날까지 피해가 왔는데 이게 50% 이상 피해 왔을 때에 정상에다 0.003일을 좀 더 해줘요.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실은 11월 15일까지 가을 동상해로 11월 15일까지 피해를 오면은 11월 15일까지 가을 동상해로 피해가 오잖아요. 그럼 과실은 그때까지 보장하는데 과실 보상 기간이 더 길어요. 입은 10월 30일 날까지 딱 잘라져요. 11월 1일 날 이 피해가 왔으면은 입하고 과실 피해가 왔으면 0.003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50% 이상 피해가 된다는 거. 과실. 그 다음에 사과하고 배는 가을 동상에서 입 보상 안 해요. 속지 마요,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10월 20일 날 피해 왔으니까, 가을 동상에 피해 왔어요. 입이 60% 피해 말고 피해 왔죠? 그러면 입도 보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착과 피해 올 때 50% 곱하기, 요거 이제 착과 피해 이제 볼 때게,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자, 20개가 0.5% 왔죠? 그 다음에 30개는 그대로 100% 피해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에다가 0.003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병해충 과실은 이제 보상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병해충 과실은 정상으로 봐야 돼요. 정상으로 봐야 돼요. 정상 과실로 취급해서 0.003을 해주는데 40개 더하면 안 돼요. 10 플러스 40 곱하기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15일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더하면 되죠. 20 플러스 30 플러스 10 플러스 40 요게 요렇게 구해줘갖고 이게 착과피해 구성률 요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속기 좋아요. 병해충 과실 어디다 넣느냐고 또 막 혼란스럽고 저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병해충 정상이에요, 정상. 가을 동상이 뭐죠? 정이라는 설이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설이나 기온이 이렇게 좀 내려가 가지고 이런 과실이나 또는 입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과실하고 입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거든요. 이런 거 두 개 키워드 잘 써줘야 돼요. 과실하고 이 담보 조건이라는 보상 어떤 조건이 충족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육자 빠졌네.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 얼어 있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과실에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어야 된다는 거.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어 갖고 육안으로 이렇게 판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동상에. 이 피해는 단감 떨름과 분목이 하나요. 10월 30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산하고 나무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피해. 이거 50% 이상이 고사해야 돼요.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런 키워드들을 잘 써줘야 돼요. 잘 써주고, 그럼 착가 피해 구성률은 자 아까 해드렸죠. 20 곱하기 0.5, 30 곱하기 1, 그 다음에 10 플러스 40 곱하기 0.031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피해가 왔을 때 여기 0.003일에다 잔여일수를 더 해주는데 이 정상에다 더 해주는 거예요. 사과배는 안 해줘요. 사과배는 안 해주고 만약에 이게 10월 31일이 넘어가 버리면 요거는 보상을 안 해요. 보상을 안 하고 요것만 가지고 보상해요. 만약에 이게 11월 1일 날 가을동상에 피해가 왔다. 그럼 요런 거 이렇게 조건 막 주어도 여러분들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요거 앞에치만 갖다가 요것만 동상의 피해로 봐가지고 피해를 산출해야 돼요. 요렇게. 자, 요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은데면서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요런 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자, 질문 3번. 다음 한정 우정 선택지 나무 피해율 조사 방법. 나무 피해율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출하시오 하고 한정 우정 특약은 가입했대요. 자, 파락이 저가 전에 사고 났는데 강풍 집중호우가 발생해갖고 피해를 확인해 보니까 도복이 50주 됐고 도복 고사가 50주 됐고 절단 고사가 40주, 절단 3분의 1이 30주 됐고 침수 수확불능 주수가 55주 됐고 일부 침수 수수가 40주 됐다. 침수율은 50%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나무 피해는 여러분들 한정 우정 특약 가입했을 때 나무 피해율 자, 유실, 매몰, 유매도, 도복, 유매도, 절단 2분의 1, 그 다음에 침수, 그 다음에 소실 2분의 1 이렇게 해다가 여기다 실제 결과 주수를 딱 나눠줘야죠.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절단 있잖아요. 일단 3분의 1 이건 안 돼요.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절단 2분의 1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 정도 조심하고 이제 도복인데 도복 고사가 들어가냐 안 되냐. 도복 이상이면 도복 고사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도복으로 고사돼 버렸으니까 요거 이 절단 고사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절단 있을 때 이렇게 절단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면 도복으로 고사됐다는 것은 도복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도복이랑은 도복이라는 것은 나무가 여기 나오는데 좀더 도복은 나무가 45도 이상 있잖아요. 5도 이상 기울어버린 거예요. 더 기울어버린 거. 그리고 45도 이상 기울었으니까 도복 고사는 당연히 보상을 하는 거죠. 도복에서 죽어버렸는데 나무가 그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절단은 이제 3분의 1 이상이 절단되면은 2분의 1 이상이 절단되면 부담돼. 절단 고사라는 것은 그냥 절단이라는 것은
3분의 2 이상이 된 것을 절단이라고 그래. 절단. 엄연한 의미에서는 3분의 2 이상 됐으면 이제 고사로 봐야 되죠. 절단 고사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나무 피해를 구하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나무 피해 조사 방법 이제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절단 고사나 절단도 들어가고 절단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게 절단 2분의 1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단도 들어가고 절단이라는 것은 절단이 3분의 2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절단 고사 이런 것들도 나무 피해를 산출할 때 분자에 모두 다 잡아줘야 돼요. 자, 도복이라는 것은 도복이란 45도씩 기울어진 거잖아요. 도복은 뭐 도복 고사는 완전 죽어버리니까 도복 고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실 그다음 절단도 마찬가지고 소실도 마찬가지죠. 소실 2분의 2 이상이니까 그냥 소실은 3분의 2 이상 소실되는 걸 그냥 소실이라고 그래요. 소실 고사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히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침수 주스는 침수 수학불능 주스라는 거 100% 침수된 거예요. 100% 침수. 100% 침수된 거 침수 수학불능 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침수 주스에는 100% 침수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침수율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 피해를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주스 산출할 때는 여기서 명확히 이 중에서 조사 대상 주스 할 때는 실제 결과 주스에서 고사 주스에서 수학 불능 주스하고 미보상 주스를 빼주잖아요. 빼주는데 여기는 명확히 고사된 것들만 빼줘야 돼요. 여기 고사하고 수학 불능 주스. 이 중에서 고사 주스하고 수불주. 그러니까 도복 고사 빼야겠죠? 도복 고사하고 절단 고사하고 침수 수학 불능 주스 있잖아요. 요것만 빼갖고 조사 대상 주스를 산출하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한번 보죠. 이제, 나무 피해 조사 방법, 고사나무 확인하고 수학 불능나무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고사나무하고 한정 오정 투기라도나 한정 오정 투기가 왔을 때는 아니면은 한정 오정 투기 선택을 했으면 고사나무하고 수학 불능나무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한정 오정 투약을 선택을 했으면 유실, 매목, 도볼, 절단, 소실, 침수 이런 피해나무 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요것만 됐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에서도 고사나무하고 수학 불능나무를 별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별도로 확인하는. 요거는 저가 후 착과수 줄 때 고사 주스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스 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사나무하고 수학 불능나무 때는 이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해야 돼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요거 조심하세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온다는 거. 요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고사주스 조사한다는 거. 요거 항상 조심해. 이거 꼭 써줘야 돼요. 고사나무 중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붙으면 전부 다 미보상주로 해보세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 현저히 감소한 주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불능된 주수, 이건 전부 다 미보상 주수로 다 빼버리고 고사나무 중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과실을 보상하는 거거든요. 과실을 보상하는데, 자, 이게 나무가 고사를 했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100개씩 달려 있는데 나무가 잘못해갖고 나무가 과일이 100개 달려 있는데 이건 20개만 달렸다고 봐요. 이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스로 보면 이거는 미보상 주스로 봐야 하거든요. 미보상 주스. 이 고사를 해버렸어요. 20개 달렸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 미보상 주스가 고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실에서는 이걸 보상하지 않으니까 과실에서는 이거 미보상 주스니까 보상을 안 하거든요. 보상을 안 하니까 요런 것들은 별도로 미보상 주스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보상 주스로 조사한다.
이 다음에 혹시 나무보험금 산정할 때는 이 부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도 종합위험에도 나무가 죽었냐 안 죽었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 나무보험금 구할 때는 이 주수도 고사주수로 쳐야 돼요. 고사주수로.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무보험금 산정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도 고사주수예요. 근데 과실손해보험이나 착가감소보험금 산정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주수가 고사되면 미보상주수로 취급한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수확불능나무라는 것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과실은 생산을 못한데 그 가입하는 애 이듬해 수확이 가능한 나무예요. 가능한 나무를 수확불능 과실 생산 하나도 못해요. 근데 나무는 안 죽었어요. 이듬해 수확이 가능한 주스를 수확불능나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보편적으로 나무는 눈만 있으면 그 이듬해 또 순이 나왔고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확불능나무는 그래. 요것도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수확불능 주스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조사하는 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수확불능 할 때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 재로 수확량이 현상 감소한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것도 미보상 주스로 잡는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한정 5종 특약 선택했을 때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 안 해요. 이거는 고려 안 한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 고려 안 하거든요. 고려 안 하고 자 유실이 됐다. 나무가 저무지를 이탈해버린 걸 유실이라고 그래요. 매몰은 나무가 묻혀버린 거예요. 나무가 이게 산사태 같은 거 나왔고 묻혀버린 거. 도복은 쓰러진 건데 45도 나무가 이렇게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이걸 도복이라고 그래. 도복. 절단은 2분의 1 이상 된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절단은 3분의 2가 절단된 걸 그냥 절단이라고 그래요. 절단 고사 당연히 들어가고 절단 2분의 1 된 거 조사하고 소실 2분의 1 이상 된 거. 소실도 그냥 소실은 3분의 2가 소실돼 버린 게 2분의 그것도 들어가요. 2분의 1만 더 많아요. 소실이나 절단 3분의 1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조심해야 돼요. 침수는 피해나무 수를 확인한다. 이런 것도 해당 나무는 고사주 수확물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나무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한다. 이렇게 단 침수의 나무를 가시침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돼.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문구를 잘 보고 막 외우지 말고 이 고사나무하고 수확불능나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실 매물 도복 절단 이런 것들은 품종 수령 재배 방식들 고려를 안 한다. 이런 것들 잘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 자 나무 피해를 할 때게 자 여기서 다 넣어주면 되죠. 절단 3분의 1만 빼면 돼요. 절단 3분의 1 빼면은 요렇게 다 가서 여기 하면은 이렇게 43%가 나오거든요. 나무평은. 자,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한 조사 대상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주수하고 수불주 있잖아요. 수불주만 빼줘요. 고사주수하고 수확불능주수. 여기서 도복 고사하고 그 다음에 침수 수확불능주수 있잖아요. 요 두 개만 딱 빼주면 돼요. 두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가볍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요거 15점 다 맞으려면 그게 만만치 않아요. 쉬운 듯 하면서도 어설프게 공부해 놓으면은 딱 틀리기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유형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유형도 이번에 이제 이 과목 특징이 뭐냐면은 1과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잖아요. 이게 이 과목으로 넘어갔고 일단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충분히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저는 그 카페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을 운영하는 손담반은 일명 손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이런 문제들 많이 제가 또 오픈도 많이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픈도 많이 해놨거든요. 해놨고 모의고사 때 또 이런 문제집이나 제 문제 다 들어있는 문제들이에요. 처음 제가 달아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서 간단히 몇 문제 풀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